예, 안녕하십니까.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의 천혜성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남북관계 발전과 남남 갈등 해소라는 주제로 세 번째 세미나를 개최하게 됐습니다. 지난 두 차례 세미나를 통해서 2030 세대들이 통일 문제나 남북관계 발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두 번째 세미나에서는 10대 여고생부터 80대 어르신까지 다양한 계층에 계신 분들이 마찬가지로 통일 문제 그리고 남북관계 발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다양한 의견들을 저희가 들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지난 두 차례 세미나를 토대로 해서 조금 더 의미 있는 시간을 한번 가져봤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우리 정부에서 보수 정부 또 진보 정부에서 일을 하셨던 두 분의 전직 통일부 장관님을 모셨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 통일평화연구원의 원장님 그리고 부원장님을 모시고 비슷한 내용의 주제입니다만 남북관계 발전과 남남 갈등 해소에 대한 그런 좋은 귀한 견해들을 오늘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대부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소개를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소개를 드리기보다는 제 옆에 우리 정병국 의원님부터 해서 간략하게 인사 말씀을 해주시고 그리고 세미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통일평화연구원의 정병국 연구원입니다. 오늘 이렇게 그동안 우리 대한민국의 통일 대북 정책을 주관하셨던 두 전직 장관님을 모시고 우리가 두 번째 토론에 이어서 세 번째 토론, 어떻게 보면 종지부를 찍는 것 같습니다. 상당히 많이 기대가 됩니다. 아마 장관님으로 계실 때에는 하시고 싶은 얘기가 많이 있으셨겠지만 그 자리가 자리인 만큼 하시지 못했던 얘기들을 오늘 해 주시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큽니다. 많은 기대를 갖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김연철입니다. 저는 문재인 정부에서 통일부 장관을 했습니다. 현재는 인제대학교 통일학부 교수로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주제이기도 하지만은 남남 갈등 해소와 국민적 합의라는 것은 우리가 대북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자유롭게 여러 가지 의견들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홍명표입니다. 전직 통일부 장관이고요. 2015년부터 17년까지 박근혜 정부 시기 통일부 장관을 했고, 현직 원래 제 지금 이제 한양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입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도 늘 학생들과 통일 문제, 남남 갈등 문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차에서 장관이랑 같이 우리 한양대 수업에서 또 같이 얘기를 했었는데, 오늘 이렇게 좋은 자리 초청해 주신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원장님, 또 부원장님, 또 두 분 다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이런 데서 자주 같이 논의를 함으로써 갈등 해소에 저희가 기여를 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원장 맡고 있는 김병년입니다. 저는 경제학부 교수로 있고요. 오늘은 제가 원장이라서 온 게 아니라 초청받아서 게스트로 왔습니다. 오늘 귀한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중요한 주제를 전직 두 장관님, 또 그리고 정병국 의원님, 또 천혜선 차관님, 또 김범수 교수님 함께 하기로 해서 참 기쁘고 또 아주 보람 있는 시간 될 걸로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부원장을 맡고 있는 김범수 교수입니다. 저는 지금 자유전공학부에서도 교수로 재직 중이고요. 오늘 이렇게 두 분 전직 장관님과 차관님 그리고 정병국 의원님 그리고 저희 원장님을 모시고 남남 갈등 문제 해소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서 어떠한 방안을 논의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러한 자리에 같이 참여할 수 있게 돼서 정말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저희 자리가 남남 갈등 해소와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긍정적인 그러한 방안들을 모색해 볼 수 있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본격적인 토론을 시작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모신 이 네 분, 특히 이제 두 전직 통일부 장관님은 제가 개인적으로 통일부에서 근무하면서 통일정책실장이나 또는 통일부 차관으로 모시고 일했던 분들입니다. 또 통일부에 오시기 전에도 남북관계나 통일 문제의 연구자로서 계속 이렇게 뵙고 많은 가르침을 받았던 그런 분들입니다. 오늘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이 남남 갈등 해소를 위해서 오늘은 꼭 뭐 보수, 진보 이런 것들을 뭐 토대로 해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두 분, 그리고 또 우리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에서 참석하신 두 분, 어쨌든 이런 문제에 오랫동안 연구를 해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사안에 대해서 또 남다른 관점이나 의견들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은 뭐 가장 기본적인 질문이 될 수도 있겠는데요. 북한이라고 하는 이 존재를 우리가 어떻게 인식을 해야 되는지, 흔히 많이 얘기하듯이 적대와 대결의 상대방인지 아니면 화해협력의 동반자인지 뭐 오래된 숙제이기도 하고 많이 얘기했던 그런 사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미 앞선 두 차례 세미나에서도 이제 여기서부터 얘기를 시작했었는데요. 북한을 우리가 어떻게 인식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부터 먼저 우리 참석하신 네 분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네, 우리 김현철 장관님부터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 가지 우리가 대북 정책을 평가할 때도 가장 기초적인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 천혜성 차관님께서도 지적을 해주셨지만은 이게 뭐 진보와 보수 이렇게 아주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되진 않습니다. 제가 여기 지금 오늘 진보 대표로 왔는데 북한을 대화의 협력의 대상으로 본다. 이렇게 보진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남북 관계라는 게 이중적이죠. 이중적이기 때문에 대결의 구조도 남아 있고 또 협력을 해야 될 필요성도 있는 것이고 과도기고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균형감을 갖고 접근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제 북한을 어떻게 볼 것인가와 관련돼서는 저는 이제 두 가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북한이 과연 변화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북한 체제를 우리가 평가할 때는 그것은 객관적으로 봤을 때 진보나 보수나 뭐 크게 차이가 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치적으로는 뭐 굉장한 권위주의라고 볼 수 있고 경제적으로는 고립을 추구하는 것이고 사회적으로도 인권 문제를 거론할 정도로 통제의 수준이라는 게 다른 국가와 비교해 봤을 때 매우 높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북한 정권이 갖고 있는 문제점들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것이고요. 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북한 정권은 고정불변인가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북한도 얼마든지 변화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 변화할 수 있는 환경과 조건을 어떻게 만들어 나갈 것인가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대북 정책을 추진할 때도 북한을 과연 신뢰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질문을 많이 던집니다. 저는 이제 이게 신뢰라는 것을 전제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신뢰는 결국 만들어가는 것이고 지금은 믿을 수 없는 북한이지만은 그걸 어떻게 불신해서 신뢰로 전환해 갈 것인가 하는 것이 또 대북 정책에 안고 있는 숙제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북한을 어떻게 볼 것인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분명히 인식의 차이는 있는 것 같습니다. 차혜성 차관이 얘기했지만 북한은 적이라는 측면도 있고 우리 통일을 함께 해야 될 같은 민족, 같은 동포라는 점 분명히 존재합니다. 김현철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그래서 이중성이라는 말을 하고 있고 그래서 두 가지 측면이 또 있는데 이제 어느 쪽을 더 중시하느냐에 따라서 정책 방향을 어떻게 가느냐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고 차이는 있어요. 하지만 저도 기본적으로 그 차이가 그렇게 크다고 보진 않습니다. 제가 나중에 더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만
뭐 언론이나 막 이렇게 해서 굉장히 차별성을 너무 따지다 보니까 차이가 생각보다 커졌지만 실제 정책 방향이나 결과를 놓고 보면은 굉장히 연속적인 측면, 유사한 측면도 많이 있다고 보고요. 하지만 차이도 분명히 존재를 하는데 저는 그래서 지금의 문제는 뭐 앞에 우리 김영철 장관님 말씀하신 것도 동의를 하고 중요한 거는 그 북한의 그런 다양한 측면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좀 이중성이라고 해서 일단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동포인 측면, 어떤 좀 경계의 대상인 측면, 이걸 좀 쿨하게 그냥 인정을 하고 사안에 따라서 어떤 북한을 어떻게 상대할 것인가를 좀 논의하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요즘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요즘 사실 정체성 문제가 여러 군데서 많이 논의가 되는데 이게 북한을 어떻게 볼 것이냐도 이제 우리의 정체성과 북한을 타자화하면서 북한의 정체성을 우리가 어떻게 볼 것이냐는 문제가 있는데 그러니까 북한의 정체성에 대해서도 우리가 어쨌든 같이 갈 수 있는 이런 정체성과 하지만 또 경계를 대한 정체성이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그거를 좀 이제 터놓고 그게 그렇게 존재하고 그걸 인정하고 그런 북한을 어떻게 상대할 것인가 이렇게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제가 요즘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 게 정체성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옛날에는 이 정체성의 혼란 이거는 굉장히 안 좋은 거였어요. 그러니까 노래를 들어도 내 안에 너무 내가 뭐 가시나무에 그런 노래 있잖아요. 그래서 내 안에 뭐 내가 너무 많아서 뭐 혼란스러워 이랬는데 BTS는 내 안에 너무 많은 내가 다 나였어 괜찮아 즐거워 이렇게 노래하거든요. 그게 저는 요즘 다운 또 쿨함이고 요즘 젊은이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그래서 북한도 있는 그대로 쉽게 말해서 나쁜 북한도 있고 하지만 우리가 손잡고 가야 될 북한도 있고 예를 들어서 정부는 그래도 또 어쨌든 국가적인 차원에서 좀 경계하는 그런 정책에 대해서 신경을 좀 더 많이 써야 되고 또 민간이나 어떤 분야에서는 그래도 손잡고 가야지 이런 얘기도 하고 뭐 그러면서 갈 때 자연스럽게 이런 이중성으로 인해서 생기는 인식의 차이, 정책의 차이, 그걸로 인한 갈등의 문제 이런 것들이 좀 서서히 없어질 수 있지 않을까, 뭐 조금씩 감소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관장님. 네, 저도 답은 그런 것 같습니다. 북한은 다면적이다 우리에게. 그러니까 설문조사 보면은 북한은 뭐 적대 대상인가, 뭐 대화 협력 대상인가 이렇게 물어보는 것은 굉장히 그 초등학교식 질문 같아요. 근데 정책을 하거나 또 실제 북한은 매우 다면적인 면이 있다는 것을 전제할 것 같아요. 이걸 너무 단순하게 푸는 것이 문제가 꼬이는 출발점이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장기를 보면은 북한과 그 바람직한 통일을 해야 되고 이제 그런 면에서는 당연히 화해 협력 대상이라고 볼 수 있겠죠. 단기로 보면은 핵 문제가 있기 때문에 또 안보 문제가 있으니까 아마 적대적 측면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이제 그래 보면은 또 주체가 누군가, 북한 뭐 정권인가, 혹은 북한 주민인가, 뭐 누군가 따라서 우리의 그 다면적인 측면의 강조점이 좀 달라질 수 같고요. 그래서 우리가 복잡한 것은 복잡하게 인정하고 가자. 이게 제 생각입니다. 예, 앞에서 많은 분들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도 뭐 대동소이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북한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적으로 볼 것인가, 적대 대상, 대결 대상으로 볼 것인가, 또는 뭐 협력 대상, 친구로 볼 것인가, 이러한 그 논의들이 한국 사회에서도 지금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앞서 많은 분들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는 사실은 북한을 적 아니면 친구 둘 중에 하나로 이렇게 양분 극단으로 해서 이렇게 보는 것들이 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하는 말씀해 주신 분들도 다 그렇습니다만 컨센서스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양 측면을 같이 보고 그래서 경계의 대상이면서 그리고 적대의 대상이면서 동시에 또 협력의 대상이고 대화의 대상으로 보는 것에서 대북 정책의 출발점을 삼아야 될 것 같은데 아마도 우리 그 장관님들께서는 더 현실에서 많이 경험을 하셨겠습니다만 우리 사회 일부에서는 북한을 어느 한쪽만을 강조해서 그래서 적대의 측면을 강조하시는 분들은 북한과 대화를 하면 왜 적하고 대화를 하느냐, 왜 적하고 협력을 하느냐 이런 쪽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북한을 이렇게 친구로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셔서 그런 분들은 북한을 좀 약간 이렇게 경계를 하거나 적대하거나 이런 일들이 있으면 왜 또 적대를 하고 이렇게 하느냐 이러한 그 양극단으로 나뉘어지는 것들이 지금 현재 한국 사회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아까 우리 홍영표 장관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이렇게 정책을 추진하다 보면 사실은 뭐 적 아니면 친구 둘 중에 하나로 이렇게 접근하기보다는 사실은 양면적인 측면 또는 다양한 측면을 함께 고려하고 있는 그러한 그 정책을 추진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많은 우리 한국 사회의 여론이 이렇게 그 극단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데서 남남 갈등이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 싶고요. 그래서 오늘 아마 이런 자리를 통해서 저희가 조금이라도 이러한 것에서 좀 컨센서스를 세워나가면서 이러한 것들을 새로운 출발점으로 삼는 것들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잠깐 한 가지 얘기 듣다 보니까 생각이 났는데 대화 현장에서도 물론 대화는 미션치가 펼친 경우가 많으시지만 대화 현장에서도 사실은 그 적과 동포라는 그 이중성이 그대로 드러나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화 테이블에 앉으면은 막 소리도 치고 뭐 할 거야 말 거야 뭐 그리고 뭐 아이고 그만둬 그리고 막 싸우고 막 큰 소리 치고 하다가도 또 대화 끝나고 뒤에서 만나면은 아유 그래도 오랜만 자주 본 사람 오랜만입니다. 뭐 이렇게 등도 두들겨 주기도 하고 악수도 하고 뭐 잘 지내셨어요. 그리고 별 수 없이 얘기하는데 아니 그래도 같은 말씀이기 때문에 대화 나가도 부담이 없어요. 네. 미국 가서 미국 사람들 만나려면 힘들고 죽겠고 미국 사람 만나서 밥 먹는 게 너무 싫은데 북한 사람들하고 3박 4일 얘기해도 전혀 문제 없어요. 그거는 같은 말을 쓰는 우리 민족이라는 것들이 그건 분명해요. 하지만 또 우리 국익을 위해서 협상 테이블에서 또 철저하게 또 따지고 네. 논쟁을 벌여야 되고 그러니까 대화를 하는데 그 대화 현장에도 그 두 가지 측면이 같이 존재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조금 더 공유를 한다면 훨씬 좋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토론회 초입인데 우리 김범수 교수님께서 거의 이 토론의 마지막 정리를 벌써 해주신 것 같습니다. 되게 우리가 공감하는 쪽으로 아마 그런 쪽으로 귀결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는데 너무 초반부터 정답을 주셔가지고 눈치 없이. 사실 전에 이제 두 차례 세미나를 하면서 정병국 의원님하고 이렇게 같이 끝나고 나서 얘기할 때 저희가 생각했던 게 그래도 좀 보수적인 젊은 층들 또 진보적인 젊은 층들 해서 얘기를 했는데 뭐 지금하고 얘기가 비슷합니다. 생각보다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지는 않는다.